딥시크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판단해야 되는 거는 굳이 어려운 자리에서 이게 맞냐 틀리냐를 계속 따지면서 불안불안한 투자를 이어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쉬운 자리에서 쉬운 싸움을 하고 거기에서 안전하게 수익을 보는 게 가장 계좌를 빠르게 불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반갑습니다. 박프로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딥시크 출연 이후에 나스닥 향후 흐름과 전망에 대해서 다뤄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딥시크 출연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시장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큰 자금들,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의 자금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추적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딩은 추구하지 않지만 일단 연휴를 반납하고 단기 트레이딩에 집중을 해서 자금 흐름들을 계속 추적을 해봤어요. 뭐 하다 보니까 운이 좋게도 랭킹 1위까지 달성하게 되었고, 이 과정 속에서 저희가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드리고 향후에 어떻게 대응할지 정확한 포지션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다른 채널들에 나오는 영상들도 제가 좀 봤는데 대부분 이제 딥시크라는 거에 대해서 다루지, 향후에 그럼 도대체 뭘 팔고 뭘 사야 될지 뭐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조심스럽다 보니까 다른 영상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의 견해에 대해서 조금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면 뭐 그만큼 열심히 트레이딩에 집중을 했고 뭐 랭킹 1위를 찍은 만큼 시장 흐름에 대해서 잘 쫓아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과정 속에서 저희도 이제 방향을 잡아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딥시크 출연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정확히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하기 좋게 좀 정의를 내려드릴까 해요. 결국에는 이 딥시크 출연으로 인해서 기존의 AI 산업이 어떻게 바뀌어가냐, 이게 핵심인데, 일단은 기존의 AI 산업 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존의 AI 산업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라는 기업을 통해서 굉장히 수직적인 독점 체계였어요. 왜 그랬냐? 엔비디아 당연히 AI 반도체 칩뿐만 아니라 쿠다라는 독점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 AI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GPU를 거의 반강제가 아니라 완전히 강제적으로 쓸 수밖에 없었던 대체 불가의 강력한 진입 장벽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쿠다 같은 경우에는 독점적인 소프트웨어 환경이기 때문에 다른 GPU, AI 칩을 써봤자 AI 모델 학습에서 엔비디아를 따라갈 수가 없었고, 따라갈 수 없으면 AI라는 경쟁적인 시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고, 빅테크들은 이 AI 시장을 굉장히 경쟁적으로 우선적으로 선점해서 그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수직적인 독점 체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AI 인프라 시장에서 필수적인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모두 다 수직적으로 장악을 해버렸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았고, 근데 이 딥시크라는 것이 나오자마자 이제 AI 산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흔들어 놓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AI 모델이 등장해 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향후에 이제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방향은 두 가지예요. 딥시크가 나와도 아무래도 고비용 고효율의 AI 모델을 계속 투자를 할 것인지, 빅테크들이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저비용 고효율의 AI 모델을 추구할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판단해야 되는 거는 굳이 어려운 자리에서 어려운 싸움을 하면서 이게 맞냐 틀리냐를 계속 따지면서 불안불안한 투자를 이어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쉬운 자리에서 쉬운 싸움을 하고 거기에서 안전하게 수익을 보는 게 가장 계좌를 빠르게 불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굳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계속 부담한다면은 결국에는 계좌가 제자리일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돈을 버는 것이지 특정 기업을 사랑하고 믿고 응원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계좌를 가장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방향이 어떤 방향일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딥시크 이후에 일단은 확실하게 독점적인 수직 체계는 저는 깨진다고 봐요. 왜냐면은 일단 엔비디아에서 공급하는 칩은 기존에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오픈 AI의 API를 활용해서 AI 기능을 추가할 수밖에 없었다면은 이제는 자체 경영화 모델을 직접 훈련해서 API 비용을 절감하고 데이터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된 거죠. 그러면 이 뜻
뜻은 뭐냐? 바로 클라우드 AI 컴퓨팅 시대에서 온디바이스 AI 시대로 빠르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포지션을 잡아갈 게 그러면은 두 가지예요. 지금 결국에는 딥시크 출현 이후에 억울하게 과대납폭된 섹터를 공략해서 차익분을 먹어가느냐, 아니면은 딥시크 이후에 앞당겨진 온디바이스 AI 시대로 빠르게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선점해 나가서 거기에서 관련된 수혜주들을 수익을 극대화하느냐, 이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확실하게 딥시크 출현 이후에도 계속 성장이 멈추지 않을 억울하게 과대 낙폭된 수혜주들도 골라내고, 딥시크 출현 이후에 오히려 더 탄력을 받을 기업들을 찾아 들어가는 거, 이 두 가지로 포지션을 잡아가시면은 여러분들의 계좌를 당분간 안전하게 불려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연휴 기간 동안 단기 트레이딩에 집중하면서 확실하게 섹터를 좀 골라놨어요. 첫 번째는 전력 인프라 쪽입니다. 전력 인프라 쪽 같은 경우에는 절대 그 수요가 줄어들 수가 없는 상황이 맞아요. 하이퍼스케일 고객들, 그러니까 빅테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빅테크들만 해도 25년도 거의 이제 하나 기준으로 450조 정도의 지출을 이미 계획을 하고 그거를 줄일 계획이 지금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이 둔화될 거라고 여러분들이 염려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대납폭된 전력 인프라 쪽을 타고 들어가시면 충분히 또 하락분 반납을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예 따로 너무 중요한 섹터다 보니까 다음 영상에서 집중적으로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대납폭된 쪽으로는 이 전력 인프라 쪽 하나만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여러 개를 분산하는 것보다 집중하시는 게 좋으니까요. 그 다음에 앞으로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탄력을 받아서 성장할 섹터는 어느 쪽이냐, 이쪽을 이제 타고 들어가셨을 때 여러분들이 집중하실 게 크게는 두 가지라고 저는 봐요. AI 인프라 최적화 및 데이터 기업들,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 소프트웨어 쪽, 이렇게 두 가지 보시면 되거든요. 소프트웨어 쪽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소프트웨어 쪽의 기업들은 두 가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노우플레이크라는 기업인데요. 이 스노우플레이크라는 기업은 AI 기반의 데이터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저비용 AI 모델이 늘어나게 되면은 기업들의 데이터 최적화 수요 증가가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딥시크 출현 이후의 흐름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다뤄드렸던 팔란티어라는 기업입니다. 결국에는 AI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이 저비용 고효율 모델이 늘어나게 되면 경쟁이 심화되게 되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너도 나도 이 소프트웨어 산업 쪽으로 빠르게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 때문에 애매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진입 장벽에 의한 경쟁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살아남는 게 결국에는 독보적인 기업들이 살아남게 되는 거거든요. AI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탑티어 기업을 가느냐, 아니면은 이제 완전 바닥에서 빠르게 치고 올 수 있는 기업을 잡냐, 이 두 가지인데, 지금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관전하는 자세로 탑티어에 있는 기업들 중에 이 딥시크 출현 이후에도 이 탑티어를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을 골라 들어가는 게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있겠지만 원체 뭐 인기가 많은 기업이고 알아서도 물량을 잘 모아가실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논하진 않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우려하는 시선도 생겨나게 되고 흔들리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짚어드리는 건데,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엔지니어링 그리고 AI 분석 플랫폼으로 AI 모델의 데이터 트레이닝이 이미 탑티어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의 입지가 흔들릴 만한 요지는 보이지 않아요. 또 이번 머스크의 이제 정부 효율화도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난 영상에서도 다뤄드렸다시피 모든 산업군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방산 쪽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 쪽에서도 고객사들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탑티어로 좀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급증할 가능성도 높고 딥시크로 인해서 오히려 탄력까지 받아버릴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돼서 스노우플레이크와 팔란티어 이 두 개 기업 정도를 저는 꼽아보고 있고요. 조금 더 선호하는 건 팔란티어 정도가 되겠습니다. 테슬라는 제 뷰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요. 다음으로는 하드웨어 쪽인데, 엔비디아가 당연히 수직적 독점 체계가 무너져 버렸고 이제는 다변화된 경쟁 체계로 가는 거거든요. 그 다변화된 경쟁 체제 쪽에서 선두주자 역할을 하는 거는 역시나 에이직 공정,
그러니까 즉 주문형 반도체를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브로드컴이 되거든요. 이 브로드컴과 이제 마벨 테크놀로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 기업 정도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맞춤형 반도체 ASIC과 네트워킹의 신흥 강자라는 점, 이 부분만 해도 딥시크가 출연을 안 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25년도에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이었어요. 근데 딥시크 출연 이후에 오히려 굉장히 역할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된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조금 더 타고 들어가면은 이제 브로드컴 그리고 마벨 테크놀로지의 낙수 효과를 받아낼 수 있는,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 독점 체계에서는 선택지가 밀려났지만 이제는 선택지로 충분히 뛰어들어갈 수 있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마이크론 아니면 AMD, 이 중에서는 이제 AMD가 가장 낙수 효과가 클 수가 있겠어요. 흐름이 잘 구현이 된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스노우플레이크, 팔란티어, 그리고 하드웨어 쪽으로는 에이직 쪽의 신흥 강자인 브로드컴과 마벨 테크놀로지, 이쪽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주목할 만하겠죠. 소송 분쟁건이 조금 이슈가 걸려있긴 한데 그 정도로는 성장세를 좀 막을 수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 암홀딩스를 지금 너무 뒷단에 두는 이유는 아무래도 소프트뱅크의 한쪽의 지분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 그 압박이 좀 큰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는 지금 브로드컴, 마벨 테크놀로지, 그 중에서도 1순위는 브로드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고요. 제 투자 전략은 국내 시장에서 계속 꾸준한 순환매로 분기별 투자로 계속해서 캐시카우를 만들어내고, 여기서 이제 수익본 일부 물량을 이런 앞으로 성장세가 계속 꾸준히 이어질 미국 나스닥의 빅테크 기업들을 수익률을 위해서 매집을 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3년 뒤, 5년 뒤, 10년 뒤를 보고 물량을 모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1,000만 원밖에 없다면은 1,000만 원 지금 팔란티어, 테슬라 이거 박아놓고 5년 뒤, 10년 뒤 해봤자 얼마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비중 1, 20%씩만 모아가면서 8, 90%는 여러분들이 지금 올해 폭발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국내 시장에서 계속해서 순환매를 돌리면서 여기에서 나온 수익으로 이쪽 물량을 계속 모아가시면은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는 엄청난 경제적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의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꾸준한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 저희 구독자 이벤트 통해서 이제 파트너십 이벤트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월 같은 경우에만 해도 구독자 이벤트 통해서 여러분들 전력 인프라 쪽으로 수익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 벌써 40, 50%대 수익을 좀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저희 채널 알게 되신 분들도 앞으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희 이벤트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